예, 앞에 가지고 나오셨어요. 말씀하시러 3분 전에 주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조원식입니다. 발제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 개교 폐허로 되어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 말씀은 맞지만은 수도께서는 그걸 개교 폐허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62년에 개교 폐허로 등장했으니 소태산이 말씀하셨지만 개교 폐허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3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개교 폐허라고 속아온 거죠. 그건 개교 폐허가 아닙니다. 소태사께서 결코 개교 폐허란 말을 하시질 않았습니다. 저 부분은 불법 연구회의 설립 동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개교 동기에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개교 폐허는 개교 동기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명사님의 이제 발제 내용을 너무 주제들이 많아서 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 또한 1시간 이상이 걸려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선택과 집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발제문 첫 번째는 이제 명사님에 대한 법의사정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명사님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핵심이 교리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원불교 또한 교리도가 정전의 핵심입니다. 아까 명사님께서 정전이 핵심이라고 말했을 때 정전의 핵심은 교리도입니다. 그거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리도가 애곡이 되어 왔다. 63년 동안 애곡이 되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배워왔고 잘못 믿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의사정이 물난 정도가 아니라 법의사정을 받으신 분들이 소태산 가르치면 뭔지 제대로 모르고 법의사정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사정을 하는 사람도 잘못도 있지만 그걸 받으신 건 잘못도 있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 가르치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주고받고 했다는 것, 그 63년 동안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의 중앙총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태산 가르침을 제대로 못 찾은 우리 출제가 교도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요.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 교리도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제 제 해석입니다. 신학문에서는 바로 실천을 강조하셨고 수행문에서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천과 정진이 저는 양대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앙 실천은 빼먹고 수행 정진만이 소태산은 모든 가르침이 있냐 그렇게 해왔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소태산 대종사 가르침을 다시 복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법의사정이 올바른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 가르치면은 제 언어로 말씀드리면 신앙 실천을 통한 사회 계획이고 수행 정진을 통한 개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현실과 이상의 상생 관계를 풀어가시는 것을 한 축에 놓고 또 다른 축은 개인과 사회의 상생 계획을 또 하나 축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2년에 불교 정제가 정전을 바꿀 때 이 소태산에 이렇게 큰 뜻을 과연 불교 정제에서 정전을 바꾸는 분들이 이해를 했을까? 이해를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보훈 대의를 빼버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에 사회를 넣어버리는 기가 막힌 실수를 해버리죠. 그래서 상산 박장식 선지께서
절충안을 내놓으십니다. 보훈대회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교리들을 보면은 세 칸이 있습니다. 왼쪽 칸이 있고 오른쪽 칸이 있고 가운데 칸이 있는데 가운데 칸에 사유를 넣어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즉 보훈의 대의를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절충안을 내시죠. 근데 이것도 개무시 됩니다. 즉 상상께서는 소태상 가르침을 제대로 아신 거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사는 그런 호소, 요청을 다 개무시해버립니다. 표결로 가버립니다. 저는 그때부터 소태상 가르침이 애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결국 두 번째 교조 정신과 교당 근본 문제의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따 나중에 이제 그 종합 토론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명사님께는 법의사정의 관련된 문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산종사께서 종법사에 취임하신 이래 이른바 대강령, 삭제하지 말아야 할 대강령 보훈의 대의를 삭제를 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저희 원불교 사회개벽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산종사께서 정산종사 건국론에 사초에 손을 대십니다. 원래 사초는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초에 손을 대가지고 애곡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막힌 일이 소태산 대종사의 큰 뜻을 이어받으신 정산종사께서 민족 자주와 국가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라의 강령, 건국 강령을 제시를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건국론이고, 이 건국 강령을 실현할 건국 주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자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백범 김구 주석에 대해서 절대적 지휘서를 하는데, 이게 1945년 12월 3일 날 절대적 지휘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초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국론 사초는 애곡을 시키고, 대단히 중요한 건국 주체에 대한 부분은 아예 사초 자체가 우리 교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도적 폐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신앙 실천을 통한 사회개혁, 거기에 핵심은 사무야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야한의 정신이 실종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1970년대에 와가지고 이제 천주교와는 전혀 다르게 유신 독재를 체제하고 관계를 맺고 미화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1980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총무원장과 대산종사가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송월주 조계원정 총장은 5.18 항쟁 기간 안에 진상주사를 파견하고 끝난 직후에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위령제를 지을 정도로 그렇게 결기를 내세웠지만은 대산종사는 어떤 결기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란군부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반란군부에 가까이 다가선 것들은 제가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부분은 이따 종합토론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명사님이 일제강점기에 불교로 이렇게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불교 쪽으로 애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유불선에서 불교만 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아주 혹독한 검열탐에 늦어가지고 통과를 해야죠. 책자를 내기 위해서는 그쪽에 맞춰서 책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통과가 되면 다시 자기 것으로 바꿔냅니다.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저희 정전 또한 그런 것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과됐을 때 이미 그 이전에 소태산 대종사는 열반을 했기 때문에 소태산 대종사 원래 큰 뜻이 복원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일반적인 흐름이 통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펴냅니다. 근데 제 방향하고 다르게 책을 펴냅니다. 그래야 통과를 하니까요. 통과되고 나서 자기 방향으로 책을 더 바꿉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 정전은 나왔을 때 이미 소태산 대종사를 열반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방향으로 복원이 저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소태산 대종사 가르침처럼 오는 것은 반드시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교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드릴 말씀은 그 과연 소태산께서 유불선 종합지향을 하셨는데 그것이 소위 정전에서 제대로 표현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를 빼라 마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종합토론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정 토론자이신 이덕훈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을 맡은 이덕천입니다. 현재 업무를 개혁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건강의 주인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주인은 서기로 계산하면 1990년대 그리고 원기로 계산하면 70년대에 나타났던 원불교 내의 청년들이 모였던 좀 개혁 지향의 단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 발표문 뒤에 자료를 넣었는데 원기 73년도에 모여서 교단 개혁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표는 됐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진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지금까지도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가 원기 108년에 개혁연대로 합쳐진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오늘 교단 발전 대토론회가 주제가 전산 6년의 성찰과 반성이거든요. 전산시대 6년. 거기에 발제가 오늘은 교조정신에 비추어 본 교단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총론에 해당합니다. 교조정신으로 교단 전체의 근본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획하는 토론회에서는 교단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실제적인 문제들을 강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1년에 약 한 3번, 많이 하면 4번 정도의 토론회를 이렇게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시도 중에 오늘이 첫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전체 내용에서 좀 참고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정 토론문은 4페이지를 써왔는데 10분간 4페이지를 열심히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생략할 거는 생략하고 좀 또 더 말씀드릴 거는 더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산 최병헌님의 그 발제문을 보면 우리 세대가 보기에도 참 재미있습니다. 챗 GPT를 활용해서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발제자의 지적을 덧붙이는 방법이 상당히 참신하고 재미있어서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원불교 교단과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던 부분들을 챗GPT가 종합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그 지하에서 그냥 앓고 있는, 지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챗GPT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챗GPT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보면서 그 어떤 점에서는 보람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점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내부에서의 갈등과 쏘가리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1, 2페이지를 그렇게 넘기도록 하고요. 저는 현재의 원불교 교단이 이제 110년이 되었는데 건강의 주인을 활동을 할 때인 원기 70년대, 그전에는 뭐 청년으로서 조용하게 원불교 교단에 다녔던 청년인데, 원불교 1970년대, 80년, 서기로는 1990년대, 그리고 원기로는 원기 70년대에 교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정부에 와서 토론회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본 우리 교단의 모습은 대단히 심각하게 물질화, 관료화, 독재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뿐만이 아니라 기업체 그리고 단체, 사회 조직들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물질화되고 대형화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체의 사회의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럴 때 각 종교들이 본의를 망각하고 외형만 키워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종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가고, 이기지 못하고 물질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외형만 키우는 종교들은 그 물질에 오히려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원불교의 모습이 그런 물질적 그 외형의 개발에 따라가면서 이 주체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서 저는 종교가 갖고 있는, 특히 우리 원불교가 갖고 있는 성불재중의 원취지를 거의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종교들이 본의를 잃으면 결국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몇몇 비교할 수 있는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앙 집권화됩니다. 그리고 특권화됩니다. 그것이 저는 현재의 우리 중앙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폐단들을 네 가지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에서부터 네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방에서 정부에 가까울수록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리에 가까울수록 출가 교역자의 모습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습이 아니고 돈과 권력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돈과 권력, 자리, 지위를 누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도 집권화되고 소수화되어서 특권화되어서 소수가 누리고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수 없이 따라가거나 또는 소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제할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정법사님의 신년 법문이라든지 취임 법문이라든지, 그리고 취임 이후에 그 표로 내놓은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봉헌하자,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정말 남부끄럽습니다. 지금 세계가 기후위기, 전쟁 등으로 정말 힘들게 있고,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 소외와 사회적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추상적인 뭐 계백성자로 삽시다라든지 감사하고 보온하자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우리 이 국민들, 우리 많은 세계 사람들한테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년법문 들으러 멀리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와서 정부사님 뵙고 신년법문 듣고 나면 돌아가는 때의 그 신도들의 교도들의 마음속에 허망함이 더 큽니다. 그거를 그렇게 또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하기가 참 남부끄럽고 또 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너무나 허망합니다. 둘째는 지나온 그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이 2대, 3대, 1대가 36년씩 그렇게 2대, 3대 이렇게 36년, 72년, 108년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그 시기마다 성찰과 반성과 발전의 계기를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이번에 3대에 보면 그런 계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원기 73년도에 그 첨부되어 있던 자료와 같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그리고 예비교육자 그리고 금강의 주인 등에서 그 당시에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에서 보면 교단 전체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자성하자는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인 게 없고 그럼에도 그 당시는 그런 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3대에서는 그런 말과 그런 표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교단에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정말 내 탓이라 그러고 정말 반성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 누리는, 그래서 가장 그 표현이 가장 큰 표상이 상사원입니다. 종급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 훌훌 털고 같이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서 동고동락하고 지내는 그 모습이 참으로 깨달은 자의 모습인데 따로 홀로 따로 집을 지어서 따로 모심을 받고 있고 그 권력과 지위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단의 언로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원불교 홈페이지에 게시판 내지는 교도들의 글을 쓸 수 있는 모든 언로가 다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상징입니다. 우리 일반 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 원불교 전체에 말을 할 수 있는 언로가 없습니다. 언로가 닫혀 있다는 것은 조직의 반성과 성찰과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단이 현재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고 심각한 기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구패와 악습을 혁신하는 시도가 지난 100년 동안 있었는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대종사님 제세 시에는 일단 대종사님 계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이후에 교단이 조직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악습과 적폐를 혁신하려는 노력들이 제대로 있었는지를 한번 꼭 여쭙고 싶습니다. 오래된 종교인 가톨릭은 민재부를 파는 부패 상태에 빠지자 한쪽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한쪽으로는 수도회가 생겨서 내부적인 개혁을 해오면서 지금 가톨릭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 이러한 건강한 노력과 혁신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문의를 드리고 함께
챙겨보자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정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기는 했는데 6시에 마쳐야 되는 이 토론회가 지금 6시에 세 분의 발표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잠깐 한숨을 돌리고 또 다시 전체 토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좀 더 하게 돼야 될지 진행 발언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발언 진행할까요? 일단은 두분 기존 토론자의 발제자 의견을 듣고 아니면은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은 근데 간단하게 하고 문제는 상을 빌리기 때문에 네. 30분 정도는 좀 우리가 시작을 한 3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네. 2시간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소등 관계라는 이런 건 다 이임을 받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조금 더 진행을 하시죠. 5분 정도. 네. 화장실 그래도 마침 우리 팔시장님께서 자리를 비워주셨으니까 5분만 5분 정도만 화장실 하다가 다녀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존 토론자에 대한 발제자 의견을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거 좀